귀신은 정말 있을까? 이 이야기는 흥미를 끌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서술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시면 구독 꼭 부탁합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돼서 다음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이야기 주인공은 제 친척 동생인데 나이는 60대 중반이고 지금껏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친척 동생은 젊었을 때 일본에 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이만 먹고 40대 초반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때가 2002년 4월. 나는 안산 사동에서 살았는데 그때 친척 동생이 와서 한국에 금방 귀국해서 사정을 잘 모르니까 방 좀 얻어달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옥탑방을 소개해서 얻어줬습니다. 물론 보증금 300만원은 친척 동생이 내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친척 동생 생활 스타일이 아침 늦게까지 자고 낮에 늦게 일어나고 밤에 새벽 2시까지 컴퓨터에서 바둑이나 장기 두는 취미가 있어서인지 날마다 그렇게 늦게까지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민물고기 잡는 취미가 있어서 잡은 고기를 집에서 키우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북 임실 강천사까지 원정 가서 민물고기 잡아서 안산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그때 전북 임실 강천사 계곡은 서너 번 간 기억이 있는데 왜냐하면 장어를 낚시로 잡다가 한 번 놓쳐서 재차 2번, 3번 갔었습니다. 장어의 습성은 다른 고기와 다른 게 장어굴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가서 결국은 장어를 잡아서 물통에 넣어서 경기도 안산까지 가지고 왔는데 다른 고기와 키우고 싶은데 그만한 크기 어항이 없어서 그 다음날 마치 근처에 있는 고물상에 가니까 고물로 들어온 큰 어항이 있어서 싼 가격에 사서 친척 동생 집에 어항을 두고 강천 사계곡에서 잡은 장어와 다른 고기를 키우기로 하고 먼저 물통에 있는 물과 고기를 어항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다가 보충해서 고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어는 얼마 못 가서 죽고 다른 고기만 한동안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안산 고잔동에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친척 동생이 와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하다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친척 동생이 나에게 어렵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런 말해도 되는지 하면서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서 몇 번 망설이다가 어렵게 이야기 한다고 해서 뭔데 그러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내가 재촉하니까 친척 동생 하는 말이 자기가 밤늦게 컴퓨터로 바둑을 두고 밤이시에 자려고 형광등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방 안에 구석에 있는 냉장고 옆에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냉장고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겁하고 다시 불을 켜고 냉장고 방향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켜면 없고 형광등 불을 끄고 보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자세히 봤냐고 하니까 얼굴 윤곽만 희미하게 있고 윤곽은 없고 형체만 안개같이 여자 귀신 형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날로 그 방에서 못 자고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척 동생은 강심자인지 큰 소리로 귀신이냐? 사람이냐? 하면서 몇 번이나 큰 소리로 호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친척 동생이 강심장이다 하면서 그래서 그날 그 방에서 잤냐고 물어보니까 설마 귀신이 날 죽이겠냐 하면서 그냥 잤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며칠 동안 귀신을 보면서 그 방에서 잤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었지만 친척 동생이 대단한 강심장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척 동생은 일본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번 했다고 합니다. 귀국하기 몇 년 전에 일본 신주쿠에 있는 어떠한 사무실에서 밤에 숙직하는데 꿈속에서 어떠한 건장한 남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자고 있는 친척 동생 목을 졸라서 숨이 막혀 자면서도 죽을 정도 강도가 강했다고 합니다. 꿈속이지만 그러니까 가위 눌림인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너무 강한 충격이어서 그 다음날에 같이 일하는 일본인에게 어젯밤에 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친척 동생한테 진지하게 듣고서는 꿈속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물어보길래 꿈속에서의 남자의 인상을 이야기하니까 그 일본인이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지금 사무실이 야쿠자 사무실인데 야쿠자끼리 세력 싸움으로 서로 총격전으로 지금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총 맞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일본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척 동생은 죽은 사람이 억울해서 내 꿈에서 목과 가슴을 누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친척 동생은 그때 가위 눌린 경험을 그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방 안에 있는 귀신을 무시하고 며칠 있으면 사라지겠지? 그리고 악몽이 없으니까 그냥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간 생활했지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신경 쓰이고 그래서 그때 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을 소개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친척 동생에게 귀신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혼이 나갈 수 있으니까 방 뺄 때까지 사우나에 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날 오전에 소개했던 부동산에 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발생한 귀신 내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내 말을 듣고 황당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부동산 사장님이 알았다고 하면서 무당을 데리고 갈 테니 친척 동생 방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나는 친척 동생과 함께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오후에 오셨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어떠한 아주머니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아주머니가 들어오자마자 무슨 에너지의 감흥이 된 것 같이 주춤주춤 하신다. 그리고서는 옆에 여자 귀신이 있는데 젊은 여자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호통을 하신다. 그러면서 방 안과 옥상을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방 안에 있는 어항과 물을 어디서 가져왔나고 우리한테 질문하셔서 내가 고기 잡아서 물과 함께 전북임실에서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 무당하는 말이 계곡에서 물에 빠져 죽은 여자인데 물 따라 들어온 귀신이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무당이 귀신과 사람은 한 공간에 살 수가 없고 사람이 강인한 담력이 있어도 귀신을 의식하고 한 공간에 있으면 정신적으로 힘들게 되니까 방에서는 자지 말라고 했다. 그날로부터 친척 동생은 그 방에서 자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서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비가 주럭주럭 자주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척 동생이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사우나에서 잘 자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사우나에서 안 잔고 귀신 나오는 방에서 그냥 잔다고 하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친척 동생의 말에 의하면은 사우나에 자는 것도 돈 들고 불편하다고 하면서 지금은 그 방에서 잔자고 하면서 귀신보다 장마비로 천정에 비가 새서 세수돼야 하고 양동이를 방 안에 놓고 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지금은 귀신 형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얼마 지나고 나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친척 동생을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정말 그때 계곡에서 빠져 죽은 여자가 그 귀신이 되어 물통에 혼이 실려왔을까요? 무당의 이야기지만 귀신이 온 경로에 대한 확증은 없지만 친척 동생은 며칠 동안 여자 귀신과 함께 동거하고 형상을 봤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지금도 친척 동생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친척 동생이 진지하고 몇 번 귀신을 봤다고 하니까 믿어야지요. 그 후로도 계속 친척 동생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의하여 사람이 제명대로 못 살고 사고사나 자살 등등 이러한 죽음의 영혼들은 저승에 가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서 맴돈다고 하는데 그 무당 말대로 천도제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미신이지만 죽은 자들에게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공감하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